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원래 이렇게 아메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고, 원래 직업이 있어요. 세무사로 한 16년간 활동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세무사 다 아시죠? 네, 지금 5월 달에 제일 바쁠 때예요. 네, 저 얼굴이 뻘개지잖아요. 일하다가 뭐 하다가 막 뛰어왔는데, 세무사가,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에요. 문과에서 이제 자격증 취득하면은, 제가 취득할 당시에.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가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2003년도 올해 이제 그 자료인데 지금도 여전히 한 저희가 한 600 몇십 명 뽑는데 한 17,000명 이렇게 지원하고 저희 문과 자격증에서는 이제 최고의 경쟁률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제 사시는 폐지됐어요.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아세요? 한 해에 변호사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아세요 혹시? 1,700명씩 쏟아지는데 10년이면 17,000명이고 지금 20년간 거의 1,0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를 포함한 이 전문가 시장은 완전히 포화됐어요, 지금. 네, 경쟁도 엄청 심합니다. 특히 변호사 시장도 엄청 또 경쟁도 치열해졌어요. 근데 저도 이제 16년 전에는 안 그랬냐? 근데 사실은 16년 전부터 포화였어요. 네, 이미 다 예상된 결과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늘려놓은 자격자 수를 줄이기는 어려워요. 예. 저희도 700명 뽑다가 뭐 650명 뽑다 630명 제가 이제 할 때 줄이다가 난리 났었어요. 왜냐면 취업도 힘든데 이것까지 줄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얘기들 때문에 거기서 또 정체해서 거꾸로 또 좀 늘리죠. 이렇게. 예. 그래서 저도 제 말씀 잠깐 드리면 저도 16년 전에 이미 포화였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뭐 자격증 땄다고 바로 누가 쫓아와서.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30살 막 갓된 세무사한테 누가 일을 주겠어요. 지금 저 같아도 다시 저를 돌아보면 안 맡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조금 더 노숙하게 금방 합격했지만 10년 전에 합격한 사람처럼 진짜 조금 더 노숙하게 하고 양복도 지금보다 더 나이 들게 입고 일부러 그렇게 다니고는 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다행히 이 당시에 제가 이제 가방끈을 조금 늘려놨어요. 석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 자격하고 석사 이 두 가지로 이제 대학 강의를 이제 2년을 맺게 됩니다. 예, 아시는 이제 선배님이 교수로 임용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같이 딸려서 그런 기회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저 나름의 경쟁력을 조금 펼치게 되는. 네. 제가 전에 이제 그런 경쟁력으로 제가 강의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 제가 어떤 때는 어떤 달에는 어, 강의료 수입이 제 세무사 수입보다 많을 정도로 진짜 강의도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강의를 돈 벌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세무사업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강의를 이제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기업 강의도 부르는 대로 갔죠, 일단. 네, 뭐 돈 뭐 이게 안 재고 일단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력을 쌓게 되고, 제가 지금은 이제 경기대 회계세무학과에서 겸임 교수. 자, 이제 제가 일단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좀 여러분들도 지금 바쁜 시간에 여기 오셨잖아요. 저도 오늘 열심히 이거 열심히 제 일도 진짜 바쁜데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앞에 이제 서서 아미를 소개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또 오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떠드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이제 2014년도에 세무법인 유명이라는 걸 설립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는 세무사 혼자의 경쟁력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무 정보 어떤 납세자를 위해서 세무 서비스도 고도화되기 때 고도화되기 제가 좀 일하다 왔죠. 이해해 주세요. 혀가 안 굴러가. 예. 운동 좀 하고 왔어야 되는데 혀 운동 지금 저 화장실에서 급하게. 예. 두 번째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이거 좀 업데이트 됐어요. 여러모로 진화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도화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혼자의 머리보다 여럿이 낫잖아요. 서로 정보 공유하는 게.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세무법인 유명을 설립합니다. 제 손으로. 네, 지금 한 만 딱 10년 됐네요. 제가 딱. 네, 의미 있는 해 같아요. 2023년은. 네, 저는 강남구에 처음에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강남 이제 우리 이제 세무사 수로 한번 제가 한번 정보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전체 세무사의 절반은 어, 서울 경기 지역에 있어요. 네, 절반이 또 그거의 절반이 네, 강남에 있어요. 네, 강남에는 어마어마한 세무사들이 활동합니다. 서초동 가면 변호사 많잖아요. 네, 강남역 사거리에서 김 변호사 하면은 절반이 돌아본다 그러고 강남역의 점심시간 진짜예요. 김 세무사 하면 또 절반이 돌아볼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소득과 부가 거기 다 집중돼 있어요. 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큰 시장입니다. 지금 뭐 여기 이제 여기 성남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데 올랐어도 거기는 떨어졌어도 20억. 하나 막 거래만 돼도 그죠? 조금 비싸면 60억 이렇게 아파트 한 이제 주택 한 채가 그러니까 저희가 저기에서 경쟁하면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설립한 회사입니다. 네. 뿌듯해요. 뭐 이렇게 대단한 빌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 이제 법인 설립하고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활동해서 아 우리 회사가 처음부터 저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 보고 저 스스로 이제 대견해 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현재 한 2천여 고객사 세무 관리하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 회사 PT가 됐네. 네. 기억하세요? 세무법인 유명.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지금은 조선 팰리스로 바뀌었어요. 네, 거기 사거리에서 이렇게 고개 돌리면 저희 저 빌딩이 다 보일 겁니다. 개나리 주유소 바로 옆에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천여 고객사 세무 관리하면은 어느 정도 회사 규모인가 여러분들 감이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회사 자랑이니까. 네, 저희는 2022년에 대형 세무법인에 편입이 됩니다. 만 9년 만에. 저기 세무법인 유명 보이시죠? 네, 저 자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하는 자료예요. 네, 저걸 발표하는 이유는 어, 고위 세무 공무원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왜 막냐? 네, 여러분들 그 변호사들은 드라마, 영화 소재가 많이 되잖아요. 뭐 검사하고도 유착이 있을 수 있고 판사하고도 유착이 있을 수 있고 기업 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 거래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세무 공무원들하고 저희하고 유착이 있으면 왜냐면 저희는 큰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인사혁신처에서 저기에 해당되게 되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은 입사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서장 출신 뭐 국세청 국장 출신들이 이렇게 저희가 고문으로 모시기도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제한이 되지만 그래도 저는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이때 만 9년 만에 이렇게 회사를 좀 키우게 되죠. 그래서 저를 보면 이제 저는 그래도 어 아직까지는 포화는 됐지만 그래도 다들 그 문과에서는 준비하고 도전하는 전문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형 회계법 아니 세무법인 이제 설립도 하고 초대부터 6년간 제가 대표이사를 맡았어요. 제가 지금은 투잡으로 겸임 교수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잡은요 쓰리잡이 되게 돼. 그죠? 바쁘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어 저게 꿈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네. 제가 저걸 이렇게 보면 대견하기도 하고 저 남들 조금 여유 있게 있을 때 엄청 뛰어다녔어요. 엄청 다그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음. 근데 제가 이제 저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거를 얻기까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제 아메이에 와서 이런 이제 한번 PT 아메이 설명 그 경험을 공유해 보라 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초중고 12년 공부해야 돼요. 우리. 대학교도 4년 다녀야 되고. 제가 세무사 수험 생활 2년 했는데 저는 그나마 대학교 때 전공자였기 때문에 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한 4년 한 거예요. 기초 지식 닦을 때까지. 제가 석박사, 네, 세무사 활동까지 16년. 제가 40년을 이렇게 쭉 투자해 왔더라고요. 저거를 위해서. 근데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일이었냐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진심으로 제가 원하는 일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단지 시작할 때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그리고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이거는 어 죽을 때까지 정년 없이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끔찍한 얘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근데 저는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의 꿈은 오로지 하나예요. 다음날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집 밖에 나가기 싫고. 여러분 누워 있어요, 쉬는 날. 근데 더 격하게 눕고 싶은 거예요. 이미 누워 있는데 더 눕고 싶은 느낌으로 많이 쉬고 싶었어요, 제가. 네. 근데 제가 못 쉬는 이유는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못 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네, 소득이 끊긴다. 네, 이렇게 해놨어도 소득은 발생하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네? 네, 제 소득은 네, 그냥 말이 전문직이지 노동소득. 내가 일하지 않으면 네, 돈을 벌 수 없는 소득 불용. 음, 전문직 대표적으로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예. 평균 한 3억에서 5억 벌어요. 엊그제 뭐 어디 지방에서 3억 6천 연봉 준다 그랬는데 뭐 지원도 한 명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조금 덜 벌어도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시골 가서 있는 빚보다. 어찌 됐든 한 3억에서 5억 사이 버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병원 자주 다니시잖아요. 네. 자주 안 다녀요? 아픈 건강하시는. 가보면 아침부터 거의 7시까지 점심시간도 1시부터 2시인 거 아시죠? 네, 그 진료를 해요. 환자 한 150명 진료를 해야 그 정도. 150명 만나는 거 저도 사람 많이 만나지만 지금 요 소득세 때문에 지금 오기 전에 오늘 20명 상담했는데 혀가 말라가지고요. 지금 혀가 이게 안 돌아가는데 야 150명. 그래서 이해는 해. 이제는 이해해요. 저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서 가끔 진료 받을 때 아 그래 나 30초 상담하는 거 이해합니다. 150명 봐야 돼. 네. 그분들도 내일 여기 출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죠. 더 이상 발생하는 소득이. 그분들도 마찬가지. 네. 그분들 지금 토요일 우리 주 5일 근무죠. 그래도 우리는 인식이 돼 있죠. 그분들은 토요일도 일을 해야 돼. 그죠? 네. 그다음에 야간 진료 안 하면 환자를 많이 뺏겨요. 네. 왜냐면 여기 계속 다니다가 다른 데 갔는데 인테리어가 조금 잘 돼 있으면 거기 또 가는 거예요. 네. 아주 큰 병 아니고서야 동네 의원은. 그래서 제 소득은 노동소득인데 여러분 노동소득 개념 아시죠?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양동이 소득이라고도 해요. 양동이 수입. 저는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돈을 버는 사람. 제 몸을 움직여서 저렇게 저걸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러면은 직업이 좋다, 전문직이다, 대기업이다. 그건 뭐예요? 양동이가 좀 더 클 뿐이죠. 멈추면은 열심히 나르는 걸 멈추면 네, 소득은 발생하지 않아. 안타깝게. 자,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뭐예요? 자본소득, 자산소득.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산소득. 네, 다 알고 있죠. 파이프라인 수입이라고도 하고 시간에서 자유롭게 돈을 만드는 구조. 저렇게 파이프라인을 한번 깔기는 어렵지만 한 번만 깔아 놓으면 슬슬 돈이 쑥쑥 들어오는 구조. 그죠? 내가 쉬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자, 우리는 이 노동소득을 자본소득, 자산소득으로 바꿔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축과 투자하죠. 네? 제가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어서 지출을 하고 남는 잉여 소득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면서 자본소득, 자산소득으로 바꾸잖아요, 저희가. 네, 그게 쉬워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뉴스 좀 일생을 살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볼륨이 40대고요. 은퇴 연령층인 61살 이후부터는 적자 인생으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어나면서 적자로 시작해 16살에 3,370만 원으로 최대 적자를 기록한 뒤 일을 시작하며 적자 폭이 점차 감소했습니다. 또 27살 때 소득액이 소비액보다 31만 8천 원 많아 흑자로 처음 전환한 뒤 43살에는 1,726만 원으로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소득이 더 빠르게 감소하며 61살이 되면 소비액이 소득액보다 87만 2천 원 많아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죠. 요거 한번 그래프 보시면
우리는 보통 평균 27살 넘어서부터가 조금 이제 흑자 전환하고 인생에서 한 61살 되면서부터는 적자 전환해요. 그 얘기는 뭐냐? 노동소득이 내 지출보다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해답은 명확하잖아요. 저 사이에 잉여소득으로 뭐를 만들어야 돼요? 자산소득 만들어야 돼요. 이건 너무나 명확한 해답이죠. 부모님한테 뭘 물려받지 자산을 물려받지 않는 한 제가 왜 모시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으면 저는 교수도 그렇고 전문직도 그렇고요. 취미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 이제 우리 선배 교수님하고 저희는 항상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죠. 어, 되게 룰루랄라 하는 교수님들 계시고, 근데 저희는 생계형이에요. 그분들은 교수가 취미인 거고. 세무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세 장세라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세무사, 장인어른 세무사. 이게 최고의 조합.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재산도 넘어오지만 권리까지 승계하는. 왜냐면 같은 자격이 있으니까. 근데 저걸 다 알고 있는데 저게 과연 쉽냐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할만했어요. 우리나라는 고성장 시대를 지나옵니다. 6.25 이후에 국가를 재건해. 그때는 기회의 땅이었어요. 어디 땅 파면 돈 나오냐? 진짜 땅 파면 뭐 나오던 시대예요. 내가 먼저 뛰어가서 깃발 꽂으면 내 땅 됐을 때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죠? 그때 정책 목표는 그냥 오로지 경제 성장. 후진국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그냥 계속 성장만을 해가는 거죠. 그죠? 경고속도로 깔면서 계속 성장해왔죠. 앞만 보고 달려온 나라 같아요. 다들 놀래잖아요. 50년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죠? 50년 전, 2000년도에 50년 전 사진과 2000년도 사진을 보면 다들 다 경악을 한다. 자, 근데 제가 요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컴퓨터 앞에서. 1985년에서 200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산 수익률은 어땠을까? 자, 은행 수익률은 30배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년간 그냥 내가 1억 넣어놓으면요. 30억 돼요. 예전에 한일은행 저 사진 제가 찾아왔어요. 이번 귀엽고. 한일은행 기억나세요? 나면 안 되는데. 한뭐 20, 30대 아니었어요? 한일은행 기억나죠? 저 때 한일은행 은행 이율이 20%였어요. 그러니까 1억 넣으면 200만 원씩 나온다는 게 저 때고. 제2금융저축권은 30%까지 줬어요. 상호신용금고. 다 기억나실 거예요. 조금 줘야 15%고. 그 얘기는 뭐냐면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면 30% 이상, 40%, 50% 벌기 때문에 그거 벌어서 30% 이자 줘도 되니까 그렇게 성장해왔던 나라예요, 우리. 부동산 수익률은요, 제가 찾다 말았어요. 수도권 거 제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100배 밑에가 없어요. 100배, 200배, 뭐 지역마다 300배도 있고. 저기 한번 사진 어디신지 아세요? 저기 어디 같아요? 삼성역 사거리입니다. 저 테헤란로예요, 저게. 1985년입니다. 저거 뭐 보세요. 코너가 좋아, 이면이 좋아, 뒷블럭이 좋아 다 필요 없어요. 아무 데 나가서 샀으면 돼요. 그냥 땡볕 얻어서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은 준재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요 좌측 보시면 이게 코엑스 되는 거죠. 여기 코엑스. 그죠? 자, 주식 수익률은 뭐 더하죠. 주식은 200배 넘습니다. 삼성전자가 257배였어요. 이 시대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잉여소득 조금 가지고 열심히 저축해서 내 집 마련하고 그것도 4인 가족에 우리 아버님 혼자 벌어서요 다 쓰고 저축 틈틈이 하면요 10년이 20년 30년 안에 내 집도 마련하는 꿈도 꾸고 이런 시대인데 지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아파트 값이 10억이라 치고 내가 살 때쯤에 아주 안 올라서 10억이라 치고 그 10억을 얻으려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한다고 아니 얼마 만에 10억 모아서 100년 걸리게 100년 이율 1%인데 그래서 요새 MZ 세대들이 그냥 다 포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욜로족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저성장 시대예요. 그거는 은행 이율이 말해주는 거예요. 1%, 그죠? 지금 많이 올라서 2% 하죠. 지금은 정책 목표 경제 성장 아닙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성장을 면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풀었죠. 걷어들이고 있죠. 저거 이제 반기문 총장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는 데서 연설을 하는데 다보스 포럼이 뭐냐면 세계 경제가
학자들이 모인. 이거 올해 뉴스죠. 세계 경제학자 3분의 2가 경기 침체를 지금 전망을 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는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부정해봐야 경제 침체는 이미 시작됐어요. 지금. 저성장이고 지금 고물가 시대죠.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김밥 사 먹는데 김밥을 안 판대. 단가가 안 맞아서. 왜냐하면 지금 김밥 한 줄에 4,000원이에요. 일반 김밥이. 김밥 천국 1,000원일 때 기억나세요 혹시? 1,200원, 1,500원. 우와, 2,000원 넘었어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냥 참치김밥 5,000원 이상이고 라면 하나, 김밥 하나 이거 10,000원이에요. 더 이상 분식이 아니죠. 이제 요리. 그런 시대가 됐어요. 고물가 저성장 시대예요. 근데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내 소득은 안 느는데 물가만 오른다. 혹은 내 소득이 조금 오른다 그래도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 물가 오르는 속도 한번 보세요. 소득 대비. 물가는 항상 더 오른다. 왜?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 우리 많이 들었죠. 빈익빈익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미 기득권은 여기서 편승해 가는 거고 없으면 계속 더 힘들어지는 거고. 그죠? 네, 어렵기는 중장년층도 요 마찬가지입니다. 뉴스 특히 볼게요. 가장의 올해 무게를 뉴스입니다. 다. 짊어진 중장년층의 일자리에는 가정의 생존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희망퇴직을 받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고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월급 봉투에 투잡을 뛰는 가장이 역대 가장 많아졌습니다. 장소연 기자입니다. 일자리를 잃는 가장이 늘어난 건 곳곳에서 감원 한파가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업계부터 금융권까지 줄줄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0대 고용 상황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기도 그렇고 고용도 어느 정도는 둔화 추세로 접어들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본업이 있어도 생활비나 대출이자를 버텨낼 재간이 없어서 부업을 하는 이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기사들 중에서 한 반 정도는 투자기로 보시면 될 거예요. 이처럼 투잡을 뛰는 가장은 올해 총 36만 8천 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부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로 가장 높아졌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내년엔 이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심각해요. 여러분은 아직은 체감 안 할지 몰라도 저는 이제 우리 겪었잖아요. IMF 겪었고 2008년 리먼 겪었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러시아 전쟁까지. 러시아 전쟁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세 번째로 또 하나의 직업을 가진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 투잡, 저는 쓰리잡이요. 근데 이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미 투잡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투잡을 42%더 뛴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혼자 살면 이제 심심해서라도 운동 삼아서라도 그 배달랩 그거 배달 그것도 하고 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고물가를 감당해야 되는데 기존 소득 갖고 감당이 어려워요. 그죠? 요새 다 대출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율 올라가지고 이자 내고 나면 쓸 돈이 없어요. 제가 요새 겪는 일입니다. 이자가 2배, 한 80%는 올랐어요. 갑자기 슬픈 얘기만 하네 지금 오늘. 자, 그래서 우리는 잉여소득으로 저축과 투자, 노후 준비 다 해야 되는데 번 돈 갖고 낼 거 다 내고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아메이를 선택해서 제 세 번째 직업으로 파이프라인, 아메이의 파이프라인을 뭐 깔아보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자, 아메이가 많이 들어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아메이를 시작해 보기로 하고 제가 아메이 시작한 데 4년 걸렸어요. 친누님한테 전달받았는데 4년 동안 계속 핑계대고 요 빼고 조리 빼고 바빠 죽겠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지금 5월 달에 친구 하나 말고 뛰어와서 지금 또 끝나면 가야 될 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아메이를 해야 되나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제 한번 제대로 알아봅니다. 또 세무사 하면 또 느낌이 어때요? 꼼꼼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느껴져요? 덜렁대긴 하는데 일할 때는 조금. 그래서 제가 아메이는 무엇이고 회사는 어떤지 또 제가 열심히 그동안 저희 누님이 전달한 게 있지만 그건 좀 제 생각엔 주관적 정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니야?
나는 좀 객관적으로. 제가 경영학 박사잖아요.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경영학만 10년 했는데 찾아봐야지. 자, 찾아봤더니 이제 이게 아메이 본사입니다. 미국에 있어요. 네, 이뻐요. 캠퍼스가. 자, 저기 아메이 저기 이제 하늘에서 찍어본 저기 그 사진인데 저 끝에서 끝에가 1마일이라 그래요. 1.6km.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자, 저걸 보면 여러분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어요. 국내외에. 세계적이 많이 있지만 저렇게 회사가 큰 이유는 아메이는 제가 요번에 제대로 알았는데 아메이는 유통회사가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서 유통을 하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유통이 아니라 직접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회사예요, 여러분. 아메이는 제조회사였어요. 450여 종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조금 저도 여기서 놀란 거죠. 네. 천여 명의 과학자. 직접 제품을 개발 생산을 해야 되니까 과학자가 많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저분이 리치 디보스와 제이벤 앤델이라고 이 회사의 창업자예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이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일을 할 건데 당연히 창업자가 어떤지 마인드는 제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따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요건 지금은 이제 이 아들 두 분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여기 이제 저기 머리 하얗신 분이 있죠? 서서. 그분 옆에 이제 코스염 아저씨 스티브 베넨델인데 부자지간이에요. 여기 또 이렇게 머리 이마 보시면 느낌 오시죠? 다 부자지간들이에요. 그대로 같이 동업을 하고 있어요. 동업은 가족 간에도 하면 싸움 나는데 잘. 근데 제가 요거 두 개 띄워드리는 이유는 저기 흰머리 보시는 코스염 아저씨가 두 분 다 역대 미국 역대 처음으로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합니다. 네. 그 얘기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상공회의소 회장은 어때요? 누구예요? 관심도 없죠? 네. 저는 관심 있어요. 왜? 아메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찾아봐야지. 네. 저 최태원 저분. 네. 우리나라 기업 랭킹 몇인지 아세요? SK가? 네. 원래 3위였다가 2위로 올라가요. 네. 올해 현대자동차를 뒤집어요. SK. 그죠? 저기 보면 이제 그 회장단이에요. 그 밑에 이제 이사 뭐 부회장. 거기 보면 뭐 여러분들 사람은 몰라도 NC 소프트웨어의 삼성전자라고 하는 NC 소프트가 있고, 저기 뭐 카카오 의장도 있어요.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같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자, 저 코스염 아저씨, 스티브 베넨데 저분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이면 우리나라 50배 규모예요.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에 초대되면요 국빈 자격으로 저렇게 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한국을 내방한 사진입니다. 청와대에 자주를 해서 제가 객관적으로 보았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집에 그 창업자 두 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단한 걸 제가 하나 찾아요. 이게 에디슨 어워드라는 건데 에디슨은 아시죠 다. 그죠? 에디슨 어릴 때 전구 만든 사람. 에디슨이 이제 그 왜 달걀알 품고 막 엄마한테 혼나는 그 에디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토머스 에디슨의 이름을 따서 진 건데 글씨 작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마케팅 및 인간 중심의 디자인 혁신을 추구하고 이에 경의를 표하는 상이다. 근데 이 상이 그렇게 만만하게 탈 수 있는 상이 아니에요. 그 밑에 제가 좀 크게 돋보게 해봤어요. 비즈니스 전문가 과학계 학계의 대규모 전문가 패널 3,000명이 약 7개월간 심사해서 선출하는 거예요. 매년 타는 상도 아니라. 그럼 누가 받았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론 머스크라고 전기차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있고 화성으로 지금 인류를 이주 계획시키고 있잖아요. 달이 아니라 화성으로.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플이라는 전화기 갤럭시보다 더 점유율이 높은 애플 전화기를 만든 스티븐 잡스. 저분들이 이제 2014년, 2012년 각각 이 상을 수상해요. 근데 저 두 분이 계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흰머리 아저씨 제이벤 앤델과 리치 디보스. 이분은 1993년에 일찌감치 이 상을 탑니다. 근데 이 상을 탄 이유가 제품이 아니라 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 상을. 그 얘기는 뭐냐면 아메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혁신이었다는 얘기.
1993년. 왜 그게 혁신인지 뒤에서 우리가 또 한번 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아메이는 한 역사가 한 7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110여 개국 국가에 다 진출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저희 같이 활동하는 ABO가 30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하고 가만히 계셨고 저도 그동안 안 하고 멍하니 있었죠. 무시하고. 자, 요 사진은 아시아에 진출할 때 차이나하고 좀 작아요. 보이시나요? 차이나하고 재팬, 예, 그 이제 이제 그 아메이 행사에서 전직 대통령들 클린턴하고 우리 조지 부시가 와서 이제 연설을 해주는 거예요. 예.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이제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초대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 다 데려가서 영업해 주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할 일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자, 저거 봐서는 아메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맞아요. 검증된 회사고. 근데 자, 우리가 110개국 진출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 한 국가도 철수한 적이 없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아메이가 우리한테 준 약속이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뒤에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열심히 아메이 파이프라인을 깔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철수해. 한 5년 10년 해놨는데 갑자기 철수한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 약속을 아메이는 지금 70년 가까이 지키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아메이는 영리회사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인 거죠. 회사잖아요. 자선단체가 아니고. 아메이는 110개국 들어가서 단 한 국가에서도 손실을 보지 않고 다 이익을 내고. 여러분들은 이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매일 손익을 보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예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계속 이익을 내고 있다. 아메이가. 이게 너무나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군을 보면 이제 흔한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보다 더 선진화된 미국, 저기 유럽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경쟁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제품들에 대해. 그 회사들과 경쟁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놀라웠어요. 그냥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건 아메이 제품 광고 한 거 보셨어요? 단 한 번도 저는 보지 못했어요. 아메이 제품 광고. 광고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랜 기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할 수 있었는가? 이거는 놀라울 일이에요. 저희가 보기에는. 네. 여러분들도 조금 놀라주면 좋겠는데 아니습니다. 내 혼자. 예, 와, 예, 이게 근데 그 마음을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많이 수줍잖아요. 예, 표현도 잘 안 하고. 자, 이 한국 아메이 보셨어요? 예. 아까 그 삼성역 사거리에 코엑스 자리라고 한 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저렇게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어요. 예. 지하 상가가 코엑스라는 거. 예. 저번에 터졌는데 오늘은 안 터지. 자, 설립 시기는 우리나라에서 1991년도에 들어옵니다. 역사가 우리나라에서만 32년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예. 삼성역 아셈타워가 있는데 테헤란로에선 대표적인 빌딩이에요. 32년간 쭉 성장해 오면서 아메이 매출은 1조 1,600억 원이에요. 안 놀라시네? 1조 원 넘으면 놀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광고 없이. 네. 근데 저기 보니까 2018년 기준이더라고. 네? 근데 저희는 또 저런 거 의심 잘하잖아요. 제가 의심 잘해요. 이런 거. 네. 왜냐면 신우님이 나 전달했을 때 이걸 또 반박을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될 이유를 저는 많이 4년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4년간 찾다 못 찾아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자, 저게 2018년 기준인데 그럼 2018년이면 보통 19년도에 공시를 하니까 20년, 21년 매출 떨어져서 아직도 업데이트를 안 했나? 저 일주일 전 거거든요. 찾아봤어요. 기사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올해 기사입니다. 2023년. 네, 또 기사가 나요. 친절하게. 2020년, 21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메이는. 네. 좀 이제 리액션이 나오고. 자, 아메이 저 지금 너무 보지 마세요. 제가 주름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박스 친 건 뭐냐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내실을 다지면서 아메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저도 안 해왔고요. 여러분도
관심 없었겠지만 아메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만 관심 없었어. 저도 관심 없었고 여러분만 관심 없는 거예요. 자, 한국 아메이는 역사적으로 경제 침체 시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다. 이 기사들이 여러분들 기자들이 기사 한 줄 쓸 때는요, 엄청 이거 계속 남는 거거든요. 자기의 아기 자식과 같은 거래요. 역사적으로란 얘기는 이제 기자가 이제 체크해 본 거죠. 아, 경제 침체 시기에 아메이는 항상 매출이 성장해 왔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 침체 시기가 시작됐으니까 저희 누나가 4년간 저를 볶아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래도 좀 더 한다 그러면 지금 아까 뉴스 쭉 보셨잖아요. 아, 투잡, 쓰리잡이 필요한 그들에게 나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제가 관심 있게 보던. 자, 2022년 작년 매출도 여전히 늘었고요. 아메이는 17년째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나라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관심 없으셔서 제가 다 찾아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 아메이는요, 우리나라 말고 미국은 뭐 미국 회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회사니까 그 까다롭다는 유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유로모니터에서 검증한 건데 유로모니터는 유럽의 이제 전 세계 기업과 시장 조사 기업 혹은 어떤 시장 조사하는 어마어마한 컨설팅 회사입니다. 검증된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아메이를 검증한 내용. 아메이 뉴트리라이트 들어보셨어요? 아메이는 몰라도 요건 많이 알더라고. 세계 판매 1위예요. 이 브랜드는 영양제로. 근데 이 영양제는요,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아메이는 전부 생산합니다. 직접 농사를 져서요. 그것을 원료로 제품만. 이거의 유일한 회사예요. 이게 전 세계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1위 하는 거는 마땅한 거고. 제가 오늘도 바빠서 그 자리를 못 봤는데 아메이는 그 아메이 농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표현을 띠로 돌려 2km 반경으로 어마어마한 띠죠. 2km면 왜 그러냐면 2km 이 아메이가 농사짓는 땅 바로 옆에 다른 사람이 농약 치면 어떻게 유기농만 고집하는 회사인데 그죠? 그러니까 아예 2km의 땅을 사서 놀려요. 다른 데서 아무리 농약을 치더라도 여기에는 지렁이 풍뎅이들이 날아다니면서 유기농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아메이는 씨앗이 아니라 토양부터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요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엊그제 그 생명공학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0년 전 사과 하나를 먹었을 때와 지금 그 하나를 먹었을 때의 영양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먹으면 몇 개의 사과를 먹어야 되는지 자기가 연구를 해봤대. 몇 개 같아요? 응?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저도 한 5개 내외로 2개, 5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50개래요. 50개. 제가 나중에 검증해 드릴게요. 오늘도 바빠서 안 돼서. 그 얘기는 땅의 토양이 영양분이 바뀌어서 그렇대요. 지금 땅은 그러니까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영양소가. 아메이는 토양부터 관리한다는 거. 자, 정수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정수기는 이미 30년 전에 나사에서 아메이 필터를 연구해서 이걸 갖고 우주로 날아갈 정도로 유명한 필터고요. 아메이 정수기 공급청정기 뭐 공급도 마찬가지지만 경쟁할 회사는 없어요. 우리나라 삼성, LG도 경쟁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 객관적인 그건 맞지만 일단 뭐 공기청정기는요. TV 이렇게 보시면 가수들 노래하는 가수들 집에는 다 아메이 공기청정기 있습니다. 목이 중요하잖아요. 보면 그런 자료도 많아요. 각 방마다 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 하나 더 보실게요. 아메이는 이게 뭐냐면 글로벌 건강 관련 소비재 기업 순위를 매겨본 거예요. 근데 아메이가 존슨앤존슨 매출 규모로 GSK, 아메이가 3번째 있어요. 그 뒤에 P&G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G. 이거 못 들어보셨으면 화이자는 아실 거예요. 주사 맞아봤잖아요. 저 주사 이게 이제 업데이트는 안 됐는데 저게 4위까지 올라왔어요. 백신 매출 때문에. 하지만 아메이는 3위라는 거. 그래서 이게 저는 여러분들은 이게 공감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하면서 대단해요. 이런 자료들이 지표가. 왜냐하면 아메이는 광고 없이 어떻게 이렇게 랭크를
10여 년에 드는 건 진짜 대단한 건데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네. 한번 아메이 본사에서 만든 그 영상인데 키워드 위주로 한번 보시죠.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7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영상 보셨죠? 이거 본사 영상인데 그럼 이제 이 회사 아메이 회사 소개를 쭉 드렸는데 그럼 이게 과연 어떻게 나한테 자산 소득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아메이 그러니까 아메이 비즈니스로 자산 소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거는 좀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부터. 예. 근데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예. 자, 우리가 과거에 1990년도 이 전통적인 그 유통 과정을 보면 우리는 제조사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큰 니즈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물건을 저 회사에서 직접 가서 공장 가격으로 사오는 거죠. 중간을 거치지 않고. 근데 과거에는 그게 어려웠죠. 그죠? 우리는 보통 소매점에서 물건을 사왔고 소매점은 대리점을 항상 거쳤고 이 총판이 있었어요. 이 유통 구조는 꼭 지켜주세요. 법적으로라도. 제조사는 제조를 하고 총파로 넘기고. 그죠? 근데 이 제조회사가 총판에 물건을 넘길 때 저기 총판 가격이 왜 빠졌는지 리뉴얼하면서 자 총판에 600원에 넘겨요. 네. 그러면 400원에 폭리를 취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제조사는 한 200원에 만들어서 100원을 남기면 많이 남기는 겁니다. 이 중간에 유통 과정들이 다 그 소득을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물건을 소매점에서 살 때 항상 광고를 보고 사왔어요. 그죠? 이때 여기에 지불되는 돈이 한 3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매출이 100이라고 보면 30%가 광고, 유통, 마케팅 비용으로 쓰여왔어요. 많게는 50%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이 탄생된 유통 구조는 뭡니까? 2000년대 와서 활발하게
저는 킴스클럽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마트에서 사게 되죠. 저기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하나로. 그래서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창고형 마트에서. 그러면 소비자는 좀 더 싸게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 600원에 사서 100원만 남겨도 많이 파니까. 근데 이제 제조사도 똑같이 200원에 만들어서 600원에 저거 물건을 이제 마트에 납품한다고 할 때 똑같아요. 100원 이상 이윤을 남기지 못합니다. 400원 다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트 가서도 어떻게 똑같이 광고를 보고 선택이 돼요. 그 제품은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쓰이는 비용이 또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유통 구조가 바뀌었다 해서 광고 마케팅 비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근데 지금은 이 광고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채널이 많지 않았어요. TV 채널도 알죠? 방송 3사, SBS 중간에 생겼죠? 기억해 보면 이거 아는 것도 참 그죠? 몰라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기 때문에 많은 채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다 광고를 해야 되니까 유통 비용, 마케팅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거죠. 지금 인터넷 거래 많이 하죠. 200조 돌파했대요. 그래도 유통 이마트를 대신하는 거지 저게 제조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거 뭐 참고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진율이 많게는 55% 육박한대요. 대형마트. 아까 제가 100원 뛰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원가는 얼마야? 200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000원짜리 사는데 200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메이 구조 볼게요.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끊겼는데 1950년대 후반에 두 청년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소비자에게 가장 좋은 판매 방식은 뭐냐? 소비자 입장에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제조사에서 직접 사는 거예요.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직접 판매 방식. 제가 이 얘기 처음 들었을 때는 저희 어머니가 엄마 친구가 와서 화장품 내 거 사. 이게 직접 판매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직접 판매 방식은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파는 거. 이 아메이의 구조. 저희가 지금 물건을 사면 제조사가 직접 갖다 주잖아요. 배송을. 중간 단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아메이는요.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물건을 만듭니다. 제가 300원 적어놨죠. 제조 원가가 그들보다는 많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아메이는 제조 원가가 높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후기로 전달돼요. 높아야만 해요. 높여야만 하고. 왜? 잘 만들어야 되니까. 뭐 유명한 장윤정이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BTS가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써본 경험. 여러분들 그 맛집 찾아서 가기 전에 뭐 보세요? 후기 보잖아요. 그래서 후기가 있어야 사가는 거고 아메이도 후기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70년 가까이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만 몰랐지 1조 원이 넘은 줄은 저는 누나가 그렇게 4년 동안 관심도 없었지만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면서 알겠어요. 근데 아메이가 하나 더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이거예요. 100% 만족 보증 제도. 이건 뭐냐면 회원에서 회원으로 전달되잖아요. 아무런 제품 정보 없이. 근데 이 회원이 전달하는 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선택한 제도는 100% 만족 보증 제도예요. 이게 제품 보증 제도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제품 보증 제도는 제품이 불량, 하자가 있을 때 교환 혹은 반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메이가 갖고 있는 제도는 100% 만족 보증 제도예요. 만족. 이거 아주 주관적인 거예요.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환불해 준다는. 교환은 안 해요. 왜? 이거 만족 안 됐는데 어떻게 교환이 돼요? 그죠? 내가 이게 마셔보니까 맛이 별로야. 내 입맛에 안 맞아.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목 넘김이 안 좋아. 내가 만족 못했어. 그럼 환불해 준다는 거예요. 반품이야. 그래서 아메이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지 않고 다 환불받았으면 벌써 진즉에 망했을 거예요. 이 회사는.
근데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메이가 갖고 있는 경쟁력. 자, 이렇게 아메이는 직접 저렇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광고 마케팅을 안 합니다. 회원에서 회원으로 접다. 저 절감한 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장윤정 BTS 영웅이한테 가던 돈을 세이브 했잖아요. 그 절약한 돈. 저 기금을 누구한테 주냐? 소비자. 같이 소비한 소비자 그룹한테 주는 거예요. 35%를 줍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법적으로 35%를 정해놨어요. 이걸 넘으면 안 된다고. 네. 이건 참 요상한 법인데 곧 국회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35% 아메이는 더 주고 싶은데 조금 더 주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그걸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해외로 본사로 배당이 가요. 그 돈이. 그러니까 인제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난리가 난 거야. 우리나라에서 돈 번 거 해외로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아메이가 진작 내가 더 주고 싶다니까 법 때문에 못 주는데 아마 저거는 통과될 것 같아요. 계속 이슈화되고 있어요. 네, 네. 조금 더 주는 걸로. 자, 이게 실제로 그럼 이렇게 아메이가 수수료를 아니, 수수료를 했나? 네, 죄송해요. 제가 아까 수수료 얘기하다 와서 세무상담원 수수료 얼마예요? 이렇게. 수수료 얘기하다 와서 이런 후원 수당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는데 이런 캐시백을 얼마나 내려줬는지를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입니다. 예. 1조 3천억 원 매출해서요. 4,600억 원. 34.94%. 우리가 지금 저도 그렇고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저 4,600억 원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저건 원래 어디 갔어야 되는 돈이라고요? 그렇죠. BTS나 영웅이나 장윤정이나 그죠? 네, 뭐 아까 주윤발이나 거기 갔어야 될 돈들을 우리가 받아가 오는 거죠. 아주 심플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캐시백, 이 35% 캐시백이 어떻게 파이프라인 소득이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도 없는데 두 가지 키가 있더라고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첫 번째는 아메이 제품. 여기에 열쇠가 있었어요. 뭐냐? 아메이 제품은요. 누구나 써야 되고 매일 써야 되고 반복해서 써야 되고 평생 써야 되는 생활 필수품이었던 거예요. 네. 자, 양치하죠. 우리. 네. 샤워도 합니다. 네. 화장품도 바르고 세탁도 하고 요리도 해 먹어요. 냄비 가지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영양제도 다 사 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 영양제 하나 안 먹는 분 없죠. 요새는 비타민 하나씩은 다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나이와 성별에도 관계도 없어요. 네. 어리다고 세수 안 하고 어른이면 세수 더 3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소득 돈 많이 번다고 네? 세수 더 하고 양치 더 하고 그죠? 그런 건 아니죠. 네. 이거에서 터졌는데. 자, 경기가 지금 침체됐어요. 네. 소비를 좀 아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일은 세수 안 하고 머리 안 감고. 네. 왜 서로 이해하죠. 이제 우리 경기 침체됐으니까 꼬장꼬장 해도 된다. 네. 이해심이 넓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네. 평생을 써가기 때문에 아메이는 70년이 되는데도 계속 이게 소비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죠? 네. 아프리카는 모르겠다. 네. 근데 아메이가 110개국 진출할 때는요. 소득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진출하고 있어요. 딱 아메이 생필품을 쓸 수 있을 만큼 시장 조사에서 싹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30년 전에 충분히 이걸 쓸 수 있었던 소득 수준이 왔던 거예요. 3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메이는 곧 이게 생활이 사업인 거예요. 요걸 소비하는 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키는 이 두 분에 있어요. 아까 제가 이 두 분 소개해 드렸잖아요. 아까 노벨상이 아니라 무슨 상이라고요? 네, 에디슨상 받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수익 구조. 네, 저 아까 생필품과 이 수익 구조가 만나면 저희가 원하는 아메이 캐시백이 자산 소득이 돼요. 자, 이제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아메이 네트워크 그 구조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연결의 시대라고 하죠. 다 연결돼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언제나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뭐 홈택스 있지만 손택스라 그래가지고 뭐 증명서도 요새는 다 여기서 떼는 시대예요. 단톡에
파일 하나 올리면 0.5초 안에 다 퍼지는, 사진 하나 잘못 올리면 난리 나는. 그죠? 요새 단톡방 제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한 거의 1000명 가까이, 80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 방도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연결돼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걸 초연결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연결이 자산이 돼요. 이 연결이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저는 이게 대단한 게, 그러면 아메이 두 창립자는 이미 그거를 70년 전에 깨달았네.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끝내놓으면. 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이 연결이 자산이 된다 그랬어요. 예, 카카오. 예, 늘상 쓰고 있죠. 전 국민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스마트폰만 있으면? 예. 배민, 쿠팡 했어요, 배민 써요? 네? 쿠팡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쿠팡 써요, 배민 써요? 그러면 8, 90%가 배민을 얘기해요. 나는 쿠팡 쓰는데. 그래서 쿠팡 만났네, 오늘. 쿠팡 동지. 예. 쿠팡으로 바꿀 걸. 다음에 쿠팡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예. 그런데 이 여러분 카카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연결만 됐다 그래서 이게 돈이 돼요? 우리는 그냥 카카오톡 주고받고 연결돼 있는데 카카오 회사가 돈이 되냐고요. 돈이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네. 이 연결이 그럼 어떻게 하면 자산이 되는데? 이 연결을, 우리가 이미 연결돼 있는 이 연결을 유통의 플랫폼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이 안에서 유통이 일어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카카오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카카오 회사를 만들고요. 이걸 무료로 배포할 때는 빅피처를 그린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 당했을 뿐이고. 당했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료로 회원가입 시켜서 서로 주고받게 해서 더 이상 카카오를 못 쓰면 안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뭐 했어요? 카카오가 이제 물건 팔기 시작. 이 연결을 우리는 이미 생활화돼 있잖아요. 하다못해 뱅크까지 생겼어요. 은행까지. 카카오 알고 보니까 무서운 회사죠. 그 얘기는 이미 연결이 자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던 회사인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똑똑했었던 거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회원 갖고 연결해서 다 그 네이버 쇼핑 많이 하시죠. 네이버 하는 일이 뭐예요? 연결한 거죠. 제가 한번 이 연결로 인한 유통 플랫폼이 왜 자산 가치가 가지는지 아주 쉽게 이해 한번 시켜드려 볼게요. 우리 배민, 쿠팡도 좋고 배민도 좋고 우린 배민을 써요. 언제 써요? 네, 그죠. 음식점과 우리 소비자가 이렇게 배민은 연결을 시킵니다. 배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연결만 해요. 그죠? 배민이 음식 만들진 않죠. 그죠? 물론 배민 라이더스가 있지만 각자가 다들 그 라이더들이 배달을 하잖아요. 직접 배민이 참가하는 건 없어요. 그냥 연결만 해줄 뿐이에요. 그죠? 배민은 어디로부터 저 연결의 대가를 받아요? 식당한테 받아요. 우리는 배달료는 내죠. 배달하는 아저씨한테. 근데 배민은 저 식당으로부터, 제조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요. 그게 연결의 대가예요. 이 배민의 회사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배민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어플 하나로 연결만 시켰어요. 지금 15조 원입니다. 그럼 카카오 한번 볼게요. 카카오. 심장이 두근거리죠. 더 클 것 같아서. 왜? 카카오도 소비자와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연결만 해요. 기업 가치는 이제 100조 원이 넘습니다. 100조가 넘어요. 하는 일 없이. 와, 이거를 내가 먼저 했으면 100조 버는 건데. 단순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겠어요? 지금. 그래서 이 두 회사가 회원을 어떻게 모집해요? 광고로 모집했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아메이 케이스를 한번. 아메이도 이렇게 보면 제품과 소비자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메이가 제품을 저렇게 소비자와 연결한다? 그게 아니에요. 아메이는 제조만 해요. 고품질의 제품 연구개발 제조만 해요. 제조만 한다고요. 그럼 저거를 누가 연결시켜요? 제조회사와.
그죠? 나와 여러분들이 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카카오와 배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한 게 1950년도에 이거를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랐어요. 네. 이미 깔린 네트워크에 내 네트워크. 그래서 내가 이 소비자와 아메이를 연결해왔던 거죠. 아메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와서 아메이가 우리나라에서만 1조 2천억 원의 매출이 올라오고. 네. 근데 아메이가 더 대단한 건 제가 이렇게 소비자한테 알렸잖아요. 네. 근데 그 소비자가 또 알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의 유통 플랫폼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나의 기여로 인정이 받는 거예요. 내 기여로. 왜? 내가 처음에 저 사람한테 알리지 않았으면 그건 시작되지 않았어요. 저들도 또 알려요. 국경을 넘어서도 알려요. 네. 그래서 아메이는 나와 여러분이 유통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우리가 다 유통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거고요. 누구나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아메이는 소비자가 직접 연결하는, 우리가 직접 연결하는 유통 플랫폼이에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왜 유통 플랫폼이 돈이 되는지. 그거를 해왔는데 지금 새로울 것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데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거고요. 앞으로도 누군가는 무시할 거고 저는 이제부터라도 좀 정신 차려서 여기 앞에서 바쁜 와중에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통 플랫폼의 주인이 되고 싶어요. 자, 저 연결의 대가를 매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제조사로부터. 여러분, 배민이 카카오가 어디서 받아요? 제조사,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받듯이 우리도 아메이로부터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오해하거나 이걸 우리나라에 와서 변질시켜서 펼치는 몇몇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좀 희석됐을 뿐이지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노벨상이 아니라 에디슨상을 타고요. 그 뒤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하버드 MBA,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6개월간 코스로 그 학위 과정이 있다는 얘기. 자, 연결의 대가를 우리는 매월 받습니다. 아메이로부터. 이게 또 증가해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아메이를 제대로 연결해서 제대로 전달을 했다는. 평생 나오겠죠. 왜? 평생 치약 써야 되고 평생 머리 감아야 되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언젠간 언젠간 이 안 닦아도 되는 세상이 올지. 상속돼. 그래서 이건 자산소득이라는 거예요. 상속. 여러분 상속 지금 여러분 건물 상속하면 상속세 몇 프로 내는지 아세요? 30억 기준으로 넘어가면 이제 50% 냅니다. 서울은 이미 30억 넘는 아파트가 많아서요. 최고 세율 다 적용이 돼요. 이건희 상속재산 26억에 12조 냈어요. 그나마 기부해서 조금 덜 낸 거예요. 아메이는요. 이 내가 만들어낸 네트워크가 상속이 돼요.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 연결 플랫폼의 자산 가치가 이제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산수와 수학이 나올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자, 치약을 하나 했을 때 6,300원이죠. 저기에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를 빼야 회사에 매출이 들어옵니다. 부가세는 그냥 납부하는 돈이에요. 5,700원이 들어오. BB라고 그래요, 저거를. 그리고 3,290원이 점수를 잡아주는 포인트예요. 보너스 비율을 결정하는 포인트인데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메이가 다 해주니까 그냥 원리만 한번 저 만난 김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는 저 5,700원에 몇 퍼센트를 곱할 거예요. 근데 보너스 비율을 결정하는 건 좀 낮아요, 저게. 지금은 한 1.7배,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이해 안 된 걸로 제가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이해했다 가정해도 다 이해가 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20만 PB를 내가 혼자 생필품을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치약, 칫솔, 바디 샴푸, 뭐 다, 아니 화장품 등등. 자, 제가 20만 PB를 하면요. 아메이는 3%부터 이렇게 21%까지 보너스를 줘요. 아까 캐시백을. 근데 아까 35% 준다며요. 14% 어디 갔어요? 14%. 14%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차 보너스고 14%는 이제 2차 보너스예요. 자, 빨리 이제 해볼게요. 이제 점점 지루해지니까.
예. 자, 우리가 20만 PB를 하면 3% 6,000원을 줍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 20만은요, 3%를 결정하는 거고, 아까 1.6 곱해서 즉 매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의 아까 5,700원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곱하면. 왜 저렇게 곱하는지는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메이가 다 계산해 주니까. 결론은 9,600원이 들어오는구나. 네, 9,600원. 네. 너무 많이 줘요? 네? 너무 많아요? 네. 9,600원 갖고 뭐예요, 그죠? 네. 어찌됐든 저게 합쳐지면 비입이 아까 5,7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출의 몇 퍼센트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이제 아메이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네. 제가 아메이를 하기로 하고 네, 옆에 나가 있는데 안 보이죠? 네, 저 주황색에 나예요. 안 보이죠? 빌려놨어요. 이거 좀 업데이트 하다 보니까. 자, 나를 전달한 위에 어떤 파트너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가 2명한테 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그랬을 때 보너스를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20만 PB 하면은 9,600원씩이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9,600원씩 보너스가 내려. 저는요, 제 보너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저는 2명한테 알렸고 같이 내가 이 소비자 그룹과 같이 얼마를 썼어요? 60만 원. 네, 60만 PB. 6%죠. 네, 57,600원이 계산이 되고요. 자, 아메이는 항상 이 하위부터 계산을 합니다. 네, 9,600원씩 제가 57,600원을 다 갖는 게 아니라 네, 내 전체 그룹 매출인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건 38,400원이 오는 거고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나를 알려준 저 친누님은 얼마를 받을까요? 같이 서로 우리가 4명에서 20만 원씩 썼을 때 9,600원이요? 네. 자, 저분은 80만이에요. 이렇게. 네. 그래서 76,800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네. 하위의 그룹 건 다 빼줘야죠. 네. 57,600원을 빼서 19,2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2배가 됩니다. 왜 2배가 될까요?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할 뿐이에요. 아메이는 네. 나를 알려준 파트너는 나 한 명한테 예, 한 명한테만 전달했고 나는 2명한테 전달했으니까 내 소득은 2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메이는 공정한 거죠. 자,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내가 늦게 시작했다. 32년 전에 내가 할 걸. 그런 생각 아쉽지만 빨리 하면 좋겠지만 지금 하나 내 윗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노력만큼만 나는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은 뭔데? 나한테 알렸잖아요. 그 사람도 기여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게요 300만 명이 이렇게 쭉 계산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2명한테만 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열심히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전달하는 게 별거겠어요? 치약 기술 같이 쓰자. 이거 파이프라인 소득이 된대. 이 아메일은 이런 회사야. 이렇게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자, 내가 이렇게 알려가요. 그러면 내가 알린 그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플랫폼은 내가 알린 소비자가 또 알린 것도 같이 매출을 공유한다고. 이렇게 알려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리고 저 조그만 A가 알린다고 제가 말릴 수 있어요, 이거를? 야, 너 알리지 마. 아니죠. A는 자기 사업이지. 나하고 관계 없잖아요, 사실. 네. PC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네. 연결이 돼 있는. 네트워크 형성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뭐 제가 이제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DEF는 안 했지만 이렇게 펼쳐져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가면은 네트워크란. 근데 이 전체 매출이 1,000만 PB 정도 되면은 우리는 이분을 실버 프리어스라고 아메이에서 인정을 받고요. 한 월소득 200만 원이 돼. 네. 나쁘지 않죠. 그냥 천천히 알려갔더니 차분하게 했더니 200만 원 돼. 이걸 한 3개월 유지하면 그걸 골드 프로듀서라고. 조금 더 이렇게 깊어졌겠죠. 저 A가 알린 A도 사업을 정확히 이해했으면 제품을 사용하면서 후기를 전달하고 한 6개월 하면 플래티늄. 조금 더 이제 네트워크 이제 견고해지겠죠. 이때 소득이 아메 현재 받는 이 플래티늄 평균 소득이 250에서 350만 원. 연봉으로 치면 4천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의미 있는 숫자인 거죠. 그죠? 네. 연봉 4천만 원이면 여러분 금융자산이 한 20억 있어야 돼요. 20억을 넣어놨을 때 2% 이자가 4천만 원이에요. 그죠? 네.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10억짜리 부동산이 있는 것 같다. 수익률 4% 정도로 계산했을 때 350만 원이.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메이가 여기서 저는 좀 매력이 있다고 느낀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더 빠른 사람은 1년 만에 할 수도 있고 느린 사람은 10년 만에 했다고 쳐요. 자, 그러면 뭐예요? 내가 통장에 20억 갖고 있는 거 혹은 내가 10억짜리 뭐 집합상가 하나 갖고 있는 정도.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10년간 10억 한번 여러분 잉여 소득으로 생으로 모아보려고 해보세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것도 대단한 거죠. 근데 아메이는 뭐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그건 체감 못 하실 거예요. 네. 이때부터 아까 110개국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간 모든 국가에서 국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네, 해외에 아는 친구.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는 해외에 아는 사람 없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없어도 내가 알린 그 사람은 알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펼치고 있고 해외에서. 한번 제가 사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파리가 날아다니네. 네. 자, 저 말고도 이 밑에 제가 알린 분들도 저처럼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저보다 때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분들도 PT가 아까 그 얘기한 연봉 4천만 원 소득 정도로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또 그들과 같이 파트너십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PT 세조가 나옵니다. 이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 PT의 매출은 저한테 해당이 안 돼요. 이제 저분들은 이제 완전한 독립이 된 거예요. 저하고 독립사업자예요. 제가 PT 됐어도 제 매출이 제 위 파트너한테 포함이 안 됩니다. 아쉽죠. 근데 PT가 됐다는 건 한 매출로 따지면 한 1,600, 7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매출로. 네. PT가 됐다는 얘기는. 근데 이런 2차 보너스가 있어요. 아까 그 21%까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2차 보너스가 이렇게 이 독립된 그룹에서 6%씩. 딱 1,000만 PB만 했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 정도, 100 몇만 원 정도 돼요. 300만 원이죠. 여기서만. 나머지는 그룹 볼륨으로 아까 21% 이렇게 받는 거고. 요때 나를 한 PT 3조 정도, 3명 정도 알려서 그 3명이 열심히 나와 같이 PT가 됐을 때 저는 에메랄드라고 부른대요. 2차 보너스를 이렇게 부르시고. 3차 보너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사실 여기서 아메이를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메이를 괜찮다고 이미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늦은 거 아니야? 32년 됐고 1조 몇천 원을 내가 이제 해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조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 요 3차 보너스를 보고 지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건 이 3차 보너스는요. 에메랄드 유저 격자들이 있어요. 이미 에메랄드가 된 사람들. 내가 뒤늦게 에메랄드가 됐어. 그래도 이 에메랄드 전체 매출의 0.25 그걸 에메랄드 자격수로 나. 다시 얘기하면 1조 2천억 시장이 이미 있어요. 거기에 내가 에메랄드가 딱 되는 순간에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저 3차 보너스. 그러면 조금 늦게 해도 괜찮겠다 해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제가 진정으로 아메이를 선택한 저 3차 보너스 매력. 자, 에메랄드는요 연봉 한 1억 정도 되고 이게 가난과 이별하는 핀이에요. 1억 정도. 이 정도면 저도 조금 이제 천천히 일을 아주 쉬진 않지만 그래도 취미용 세무사 괜찮네 이러고 이 정도의 저한테 주는 매력입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저 B가 나보다 좀 더 훌륭할 수도 있잖아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네? 아니 나는 한 3명 PT 만들고 있을 때 이 사람 나보다 더 열심히 해. 제가 말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거. 저런 사람을 저는 여전히 에메랄드지만 저렇게 6조의 PT를 만드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보세요. 저는 에메랄드인데 이분은 내 하위 내가 알린 분은 다이아몬드가 됐어. 저보다 소득이 훨씬 많겠죠. 배가 아파요? 네? 아파요. 저도 조금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나보다 더 빨라? 배가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만들면서 이걸 쭉 쳐다보면서 내가 이걸 알릴 때는 배가 안 아플 수는 없어요. 아무리 친해도 친한 친구도 배 조금 아픈 사람한테 먼저
잘 알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핀인데 그래도 예, 큰 6%로 나한테 주기 때문에 물론 다이아몬드보다 내가 소득은 적지만 그래도 6% 많이 줘. 나에게. 기여를 인정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계속 같이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해왔으니까. 자, 2차 보너스 당연히 받는 거고 3차 보너스는요. 이 다이아몬드가 되면 아까 그 에메랄드 보너스 이미 다이아몬드는 에메랄드를 겸하고 있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 받고 또 받아요. 다이아몬드 전체 매출에 또 다이아몬드 수는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빨리 해서 나도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가 32년 됐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되면 32년 동안 다이아몬드 된 사람들하고 같이 껴서 내가 저 숟가락 들고 저기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하게 됐다고요. 네,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한 연봉 2억 정도, 에메랄드의 2배 정도 평균 받고 있습니다. 여행도 2번 가고요. 비즈니스 탄대요. 아직 체감 못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꼭.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 다 끝났어요. 지루하죠? 다 끝났어요. 그래도 요거까지는 보고 가셔야죠. 뭐냐? 그 밑에 다이아몬드 밑에 그 밑에 이런 분이 나올 수 있는 거 못 말리죠.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저분은 모르는 분일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이분들을 우리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연봉 20억 되고요. 20억 이상 뭐 여러분 월봉이 2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아메이가 이런 거였다는 거. 30년 전에 시작했으면 이런 거였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퍼스트 클래스 당연한 거. 자, 아메이는 이렇게 성장하는 핀이에요. 그죠? 더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파트너들하고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되뇌기는 말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은 들어오는 방법을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돼요. 세무사 평생 죽을 때까지 하는 직업이래요. 이게 끔찍한 거 아니겠어요? 저한테는. 자, 이거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 원래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가 누구한테 뺏겨요? 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근데 이분이 아메이 아까 300만 명 우리가 아까 산수했죠. 300만 명을 다 계산하는 컴퓨터를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 개발을 해줘요. 아메이사에. 끝나고 나서 한 얘기예요. 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랜만에 봐요.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여러분들도 맞출 건데 편견 없이 한번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이 아메이는 아주 아까 얘기했듯이 연결과 공유 생각하면 엄청 쉬운 사업이에요. 편견만 조금 깨고 다니면 되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